오늘도 홍련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홍련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가장 큰 장터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자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들어 장터는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었지요. 새벽부터 차려놓은 상인들의 기름진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쌀 한 되라도 죗값에 사려는 아낙네들의 다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번잡한 장터 한복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웬 처녀 하나가 낡아 빠진 누더기를 입고 비틀비틀 걸어가다가 그만 쓰러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흔한 거지가 배를 골다가 쓰러진 줄로만 여겼지요. 에잇, 저런 거지가 장터에서 뭘 하다가 쓰러진 건지 양반네들 물건 사는데 방해만 되는구나. 그러게 말이야. 누가 저것 좀 치워주지 않을까? 사람들은 쓰러진 처녀를 신경 쓰지 않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터 한 구석에서 관상을 보고 있던 백발의 노인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지요. 저게 무슨 일인가? 저 처녀의 얼굴을. 노인은 서둘러 쓰러진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세상에 이런 관상이 있다니. 저 이마의 빛깔과 눈매의 기세를 보아라. 이는 큰 부귀의 상이로구나. 노인의 놀란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여전히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 처녀뿐이었지요. 아이고, 노인장이 늙어서 눈이 어두우신가 보네. 저런 거지 처녀한테서 무슨 부귀의 상을 본다는 geb니까? 허허, 관상이라는 게 원래 그런 법이야. 얼굴만 보고 사람 팔자를 안다니 그럴 리가 있겠어? 사람들은 키득거리며 조롱했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처녀의 얼굴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누더기 같은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남다른 기품이 흘렀고 비록 말라 빠져 있었지만 골격이 곱게 이를 데 없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모퉁이에서 책을 등에 지고 나타난 한 남자가 쓰러진 처녀를 발견하고는 급히 달려온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 처녀가 어찌 이리 되었나? 누가 물이라도 좀 가져다 주시오. 그 남자는 한명이라는 이름의 서책 장수였습니다. 나이는 28, 집안도 변변찮고 재물도 없는 가난한 총각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한명은 근처 우물에서 찬물을 길어와 처녀의 입술에 조심스레 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죽은 듯 누워있던 처녀가 천천히 눈을 뜨더니 가늘게 숨을 내쉬었지요. 정신이 드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처녀는 한명의 얼굴을 보더니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명은 깜짝 놀랐지요. 비록 헬쑥하고 야위어 있었지만 처녀의 얼굴은 그야말로 선녀가 따로 없을 만큼 아름다웠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처녀의 목소리는 비록 가늘었지만 맑고 고왔습니다. 한명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처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지요. 아가씨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집은 어디에 계시고요? 그러자 처녀가 쓸쓸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분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집이라고 할 만한 곳은 없고 그저 이곳저곳을 떠돌며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소분의 말에 한명의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이렇게 고운 처녀가 부모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산다니 세상이 어찌 이리 매정할 수 있을까요? 그때 관상가 노인이 다가와 소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아가씨, 노인의 말을 들어보시오. 이 처녀의 관상은 참으로 기이하오. 비록 지금은 고생하고 있지만
장차 큰 부귀를 누릴 상이로구나. 그리고 노인은 한 명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처녀의 목숨을 구한 총각이여, 자네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로구나. 이 처녀를 도운 공덕으로 자네는 장차 1000배, 10,000배의 복을 돌려받을 것이요. 주변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노인장 말씀이 우스우시네. 거지 처녀 하나 도운 게 무슨 큰 공덕이라고 1000배, 10,000배 복을 받는다고 하시는 geb니까? 그러게 말이야. 그럼 우리도 거지 하나씩 도와주면 부자가 되는 건가? 허허. 사람들은 키득거리며 흩어져 갔지만 한 명의 마음에는 노인의 말이 묘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 가련한 처녀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이었지요. 소분 아가씨, 만약 괜찮으시다면 제 움막에서 몸을 좀 추스르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변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바람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소분은 한 명의 말에 깊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폐를 끼쳐드릴까 염려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이 무슨 폐가 됩니까? 어서 따라오시지요. 한 명의 움막은 한양 성박 언덕배기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지만 소분에게는 그 어떤 궁궐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여기서 푹 쉬세요. 제가 죽이라도 끓여드릴게요. 한 명은 부지런히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분은 그런 한 명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짐을 느꼈지요. 이렇게 친절한 분을 만나다니 정말 하늘이 도우시는 것일까? 그런데 소분의 눈에 한 명의 책들이 들어왔습니다. 비록 낡고 해진 것들이었지만 사서삼경부터 시작해서 온갖 경서와 사서들이 가득했지요. 소분은 국어를 하며 떠돌아다니는 처지였지만 사실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몰래 책 한 권을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지요. 한참 후 죽을 끓여온 한 명이 소분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씨께서 글을 아시는군요? 네, 조금은 읽을 줄 압니다. 그럼 이 책의 내용도 아시겠네요? 한 명이 가리킨 것은 어려운 한문으로 된 경서였습니다. 소분은 술술 그 내용을 읽어내려갔지요. 한 명은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보통 양반가 아가씨도 읽기 어려운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가씨는 도대체 어떤 집안 출신이신지요? 이런 어려운 책을 이토록 술술 읽다니. 소분의 얼굴에 잠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거지일 뿐이니까요. 한 명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소분은 한 명의 배려로 따뜻한 잠자리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따뜻한 곳에서 쉬니 그녀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며칠이 지나자 소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몸에 살이 오르고 얼굴에 윤기가 흐르자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욱 빛을 발했지요. 한 명은 그런 소분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가련한 거지 처녀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선녀가 따로 없구나. 저 노인이 말한 부귀의 상이라는 것이 정말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날 소분이 빨래를 하던 중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누더기 속에서 작은 비단 조각이 나온 것이었지요. 한 명이 그것을 자세히 보니 거기에는 범상치 않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양은 혹시 윤대감댁 문양이 아닌가요? 윤대감댁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영모에 연루되어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소부는 한 명의 말을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가 주운 것입니다. 별것 아니에요. 하지만 한 명은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소분의 놀란 표정과 그녀의 뛰어난 학식, 그리고 고운 말씨까지 모든 것이 보통 거지 처녀와는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움막 밖에서 거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야, 여기 미인이 숨어 있다며? 어디 한번 보자고. 그 기생 같은 년을 끌고 나와라. 한 명이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동네에서 주먹 좀 쓴다는 양아치 무리가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분의 미모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지요. 당신들이 누구기에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려 하시오? 한 명이 막아서자 양아치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이 책벌레야. 내가 그 미인을 혼자 차지하려고? 우리도 한번 보자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런 말씀 마시고 그냥 돌아가시오. 여기엔 아무도 없소. 하지만 양아치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명을 밀치고 움막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요. 한 명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놈들아, 그만두거라. 한 명이 소리쳤지만 양아치들은 오히려 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문 앞을 지키려 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노비 차림의 노인이 양아치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것들아, 감히 누구에게 무례를 범하느냐. 노인의 목소리에는 범상치 않은 위엄이 실려 있었습니다. 양아치들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뜨고 말았지요. 노인은 쓰러진 한 명을 부축한 후 움막 안으로 들어가 소분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씨께서 어찌 이런 꼴이 되셨습니까? 소분도 노인을 보자마자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춘 할아버지께서 어찌 여기에. 이춘 노인은 소분의 집안에서 오랫동안 충성을 다해온 늙은 종이었습니다. 집안이 멸문당할 때도 끝까지 소분을 지키려 했던 충직한 사람이었지요. 아가씨,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집안이 화를 당한 후 아가씨의 행방을 몰라 얼마나 애가 탔는지. 한 명은 이 광경을 보며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분이 단순한 거지 처녀가 아니라 몰락한 명문가의 딸이었던 것이지요. 그럼 소분 아가씨는 정말 윤대감이. 그렇습니다. 소분 아가씨는 윤대감의 외동딸이십니다. 이춘의 말에 한 명은 더욱 놀랐습니다. 윤대감은 청렴하고 어진 신하였지만 간신들의 모함으로 영모 누명을 쓰고 차명을 당했던 것이었지요. 그때 집안의 모든 가족이 화를 당했는데 소분만은 이춘이 미리 피신시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할아버지마저 잃은 줄 알고. 아가씨, 이 늙은 종은 아가씨를 찾아 이 땅 저 땅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이춘은 감격에 겨워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한 명에게 절을 올렸지요. 총각님, 우리 아가씨를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한 명은 당황하며 이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그런데 이춘은 한 명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관상가 영감의 말이 맞았군요. 총각님께는 정말 큰 복이 따르실 것 같습니다. 관상가 영감이요? 네, 장터에서 아가씨의 관상을 보던 노인 말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 처녀를 구한 총각은 반드시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한 명은 그제야 장터에서 만난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노인의 헛소리인 줄만 알았는데, 할아버지, 그럼 저희 집안의 재산은 어떻게 되었나요? 소분의 물음에 이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그 이야기는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곳은 너무 위험합니다. 아가씨를 노리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춘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정말로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움막을 습격했지요. 그들은 소분의 생존 소식을 듣고 그녀를 죽이려 온 것이었습니다. 소분 아가씨, 제 뒤에 숨어 계세요. 한 명은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소분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력한 서채꾼이 훈련된 자객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으악! 한 명은 자객의 칼에 깊게 베이며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소분은 절망에 빠졌지요. 한명님, 한명님. 소분이 한 명을 부여안고 울고 있을 때 이춘과 여러 노인들이 나타나 자객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윤대감댁에서 충성을 다했던 옛 종들이었지요. 아가씨, 걱정 마십시오. 총각님은 살아나실 겁니다. 이춘은 비밀리에 준비해둔 귀한 약초로 한 명을 치료했습니다. 관상가 노인도 나타나 자신의 약술로 한 명을 도왔지요. 며칠간의 사투 끝에 한 명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한명님,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한명님을 잃을 뻔했네요. 소부는 눈물을 흘리며 한 명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제야 한 명은 소분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깨달았지요. 회복된 한 명 앞에서 이춘은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가씨, 실은 대감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비밀리에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이춘은 숨겨둔 상자를 열어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금괴와 각종 보석, 그리고 여러 땅의 문서가 들어있었지요. 세상에, 이 많은 것을? 대감님께서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미리 재산의 일부를 따로 보관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아가씨께서는 다시 집안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소부는 그 많은 재산을 보고도 먼저 한 명을 생각했습니다. 한명님,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에 이 재산을 함께 나누어 쓰시지요. 한명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아가씨,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소분의 뜻은 굳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재산을 관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지요. 소분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한양의 여러 권세가들이 혼인을 청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정승의 아들도 있었고 부유한 상인의 아들도 있었지요. 소분 아가씨, 제가 아가씨와 혼인한다면 아가씨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드리겠습니다. 아가씨의 미모와 재산이면 어떤 권세든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부는 모든 혼담을 거절했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이미 마음에 둔 분이 계십니다. 권세가들은 그 사람이 변변찮은 서채꾼이라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 가난한 서채꾼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아가씨께서는 정말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소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명에 대한 마음뿐이었지요. 그러자 거절당한 권세가 중 하나인 이판서의 아들 이서방이 악독한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는 한 명을 역적으로 몰아 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었지요. 한 명이란 자가 반역 서적을 숨겨두고 있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역적들과 만나 모의를 했다는 증인도 있습니다. 이서방이 미리 매수한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 명은 갑자기 잡혀가면서도 소분에게 말했지요. 소분 아가씨, 저는 결백합니다. 부디 저를 믿어주십시오.
한명님,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소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충과 관상가 노인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이서방이 거짓 증인들에게 돈을 준 증거와 한명을 모함하기 위해 꾸민 계획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사또님, 여기 이서방이 거짓 증인들에게 돈을 준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방이 한명님을 모함하기 위해 가짜 서적을 심어둔 증거도 여기 있습니다. 관상가 노인까지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사또님, 제가 이서방의 관상을 보건대 이자는 마음이 뒤틀린 악인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자지요. 결국 이서방의 음모가 모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분노하며 이서방을 엄벌에 처했지요. 이 못된 자가 감히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다니 즉시 유배를 보내거라. 한명은 풀려나고 대신 이서방은 먼 유배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판서 또한 아들의 잘못으로 벼슬에서 물러나야 했지요. 한명이 옥에서 나오자 소부는 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한명님, 정말 걱정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어요. 소분 아가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억울하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한명에게 소부는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한명님, 저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 저 때문에 목숨까지 잃을 뻔하셨지요. 이제 저의 모든 것, 제 마음까지도 한명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한명도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소분 아가씨, 저 역시 아가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비록 저는 가난한 서채꾼에 불과하지만 평생 아가씨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한명님의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저에게는 한명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니까요.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한 이충과 관상가 노인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내린 인연이로군요.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랑이라니.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다네. 이 두 사람은 반드시 맺어질 운명이라고 말이야. 드디어 소분과 한명은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관상가 노인이 좋은 날을 택해 주었고 이충과 옛종들이 정성껏 혼례를 준비해 주었지요. 혼례날 소부는 화려한 화롯을 입고 한명은 신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비록 대단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맺었지요. 이제 우리는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요. 네, 소부님. 저는 평생 당신만을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혼례 후 두 사람은 소분의 재산으로 큰 기와집을 사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충과 옛종들을 모두 불러들여 다시 한 집안을 이루었지요. 한명은 소분의 지원으로 서당을 차려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분 역시 부녀자들을 위한 글방을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지요. 한명님,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소부님을 만난 것도 위기를 함께 극복한 것도 모두 하늘이 정해주신 인연이었겠지요. 한편 장터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신기해하며 떠들어댔습니다. 야, 그거 들었어? 그 거지 처녀가 정말 큰 부자가 되었다며? 그래, 그리고 그 서채꾼이랑 혼인해서 지금은 큰 집에서 잘 살고 있다더라. 세상에, 그럼 그때 관상가 노인이 한 말이 다 맞았던 거네? 거지 처녀를 살려준 작은 선행이 결국 큰 부귀와 사랑으로 돌아왔구나. 관상가 노인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던가? 선행에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고. 노인장,
그럼 우리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복을 바라고 하는 선행은 진정한 선행이 아니란다. 한 명 총각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때 진정한 복이 따르는 법이야.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장터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조금씩 늘어났다고 하지요. 한명과 소분 부부는 해가 갈수록 더욱 번창했습니다. 한명의 서당은 한양에서 가장 명망 있는 곳이 되었고 소분의 글방 역시 많은 부녀자들의 사랑을 받았지요. 서방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모두 서로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인. 저는 부인을 지키려 했고 부인은 저를 구하려 했지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 지금의 행복을 만든 것 같습니다. 몇 년 후 두 사람에게는 총명한 아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났지요.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예전의 거지였어요? 그래, 아들아. 하지만 어머니는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셨단다. 그럼 아버지는 어머니를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마음을 보았던 거야. 아이들은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착한 마음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명과 소분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젊은 시절을 떠올렸지요. 소분님, 그때 장터에서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십니까? 그럼요, 서방님. 그때 서방님이 물을 먹여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부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은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달빛 아래를 거닐었습니다.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처럼 말이지요. 이춘 노인도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으십니다.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랑이 이런 결실을 맺다니. 관상가 노인은 여전히 장터에서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며 한명과 소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면 반드시 복이 돌아온다네. 한명 총각과 소분 아가씨의 이야기가 그 증거 아닌가?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받았고 자신들도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명과 소부는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후세에까지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고 하지요. 옛말에 일선지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한다는 뜻으로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큰 덕을 쌓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야기 속 한명은 거지 처녀 하나를 도운 작은 선행으로 평생의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도왔기 때문이지요. 우리 삶에서도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행들이 모이면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예상치 못한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 우리는 한명처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홍련이가 들려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셨나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예상치 못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홍련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